안녕하세요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33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박정희 정부에 이어서 1979년부터 80년대까지 이어지는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군부의 등장,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정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습 주제, 신군부의 등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암살당하는 11.6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두 달 뒤인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열리고 새 대통령으로 최기화가 당선됩니다. 하지만 최기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세력이 군사력을 장악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역사 교과서에서는 12.12 사태라고 부릅니다. 1979년 12월 13일 서울의 아침, 신군부 세력이 서울 시내를 장악한 모습입니다. 이 12.12 사태를 통해서 사실상 최규하 정부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대표되는 신군부 세력이 모든 정치 권력과 주요 힘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유신 체제의 끝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군부의 등장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유신 체제의 종말이 거의 다 왔을 즈음 등장한 이 신군부를 막아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신군부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이 민주화 운동 시위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울의 봄은 12.12 사태 이후 발생하여서 1980년 5월 가장 그 규모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 서울의 봄이 가장 최절정이었던 시기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봄 시위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신군부에 맞서는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자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1980년 5월 17일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1980년 5월 17일을 기점으로 하여 전국 대부분의 시위, 민주화 운동은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맞서서 끝까지 싸웠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광주가 그곳이지요. 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신군부 세력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 발생하게 되니 우리는 이것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1980년 5월 18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확대된 상황이었지요. 광주 지역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신군부 퇴진 그리고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5월 18일, 19일, 20일 광주에서의 시위는 점점점 그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은 이 시위에 대해서 폭력적인 진압을 계속 진행하였지요. 그리고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5월 21일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서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총을 쏘기까지 합니다. 총을 쏘는 계엄군에 맞서서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을 하여 시민군을 조직하였습니다. 시민군은 계엄군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고 일시적으로 광주 지역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된 계엄군의 반격으로 인해 시민군은 계속해서 패배하게 되고 결국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에서의 마지막 저항을 끝으로 시민군은 완전히 계엄군에게 진압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약 10여일간 진행되었던 운동을 우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몇몇 사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대학생들이 계엄군에 맞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대한 계엄군의 폭력 진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폭력 진압에 맞서 더 많은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선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고요.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광주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총을 발포하게 되고 그 흔적이 이렇게 버스에 남아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운동은 결국 무력 진압당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1980년대 진행되었던 여러 민주화 운동의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주화 운동들을 1980년대 진행되었던 이 민주화 운동의 정신들은 조금씩 쌓여서 저항 정신들이 조금씩 쌓여서 1987년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6월 민주항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테니 일단 이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2011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됩니다. 이는 곧 전 세계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폭동이 아닌 신군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 운동이고 그 정신은 충분히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힘으로 진압한 신군부 1980년 8월 27일 11대 대선을 치르게 되고 이 11대 대선에서 전두환이 당선됩니다. 이때의 대통령 선거는 기존의 유신헌법에 따라 실시가 되었습니다. 11대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은 개헌을 실시합니다. 이때 새롭게 만들어진 헌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죠. 대통령이 7년 단임을 한다. 대통령은 7년의 임기를 한 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민의 직접 선거가 아닌 대표에 의한 간접 선거, 즉 간선제를 실시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었죠. 이 새 헌법에 따라서 1981년 12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여기서도 전두환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88년까지 진행되었던 전두환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통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강경책과 온건책. 굳이 비유하자면 당근과 채찍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전두환 정권의 통치 모습을 우선 강경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두환 정권 내 강경책, 강경통치 첫 번째 삼청교육대가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란 명목상으로는 불량배, 사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력배 등을 모아서 군대식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정신을 올바르게 개조하겠다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삼청교육대가 실제로 운영될 때는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강제로 입수하게 되고 이 정식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군대식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인권 단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삼청교육대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입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크게 다치게 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매우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강경 통치 모습 두 번째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탄압을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대중에게는 내란 음모를 꾸몄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고요. 또 김영삼에게는 가택연금 집에 가둠으로써 정치 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전두환 정권의 강경책 세 번째, 언론 통제 그리고 언론 통폐합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보도지침, 언론이 보도할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보도지침을 통해서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를 하거나 취재한 내용을 방송으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리하여서 탄생했던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땡전 뉴스지요. 1980년대 뉴스가 방송될 때 3, 2, 1, 땡 하면은 항상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 이라고 시작한다 하여서 1980년대의 언론을 땡전 뉴스라고 비하여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언론 통제만으로도 부족하여서 전두환 정권은 여러 신문사나 방송국을 합치는 언론 통폐합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강경책, 당근과 채찍 중에서는 채찍에 해당하는 것이죠. 강경책과 더불어서 전두환 정권은 야간 통행 금지를 폐지하고 두발을 자유를 하고 교복을 자유를 하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온건책, 즉 당근 정책도 실시하였습니다. 자,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경제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을 맞이함으로써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였지만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한 신군부의 12.12 사태를 통해서 사실상 최규하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고 신군부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신군부가 등장하자 이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 운동이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힘으로 진압하고 대통령으로 전두환을 취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1980년대에 탄생하면서 어떤 통치 모습을 보였는지 강경책과 온건책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고 당시 1980년대 한국 경제는 3저 호황에 힘입어서 큰 성장을 보였다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987년 6월에 진행됐던 6월 민주항쟁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후 탄생한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다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